사건 사고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 안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전방에 차량 여러 대가 나뒹굴고 있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고 충격이 얼마나 큰지 여기 보이는 이 차량은 성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또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한 방향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저녁 6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며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4개 차로가 약 2시간 동안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입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산비탈로 올라가 버린 버스. 출입문 쪽으로 충격이 보이고요. 유리창 역시 승객들이 탈출하기 위해 일부 깨진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공주 검상동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교통 표지판과 산비탈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5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칼로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백모 씨의 손에는 날 길이만 75cm에 달하는 일본도가 들려 있었는데요. 이 가해자에게 도검을 판매한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였지만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 씨의 손에는 날 길이만 75cm짜리 일본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 씨가 일본도를 구매한 경로는 온라인이었습니다. 백 씨에게 도검을 판매한 업체는 일본도 제작과 판매를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이었지만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전자상거래 혐의로 해당 판매업체 대표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검 거래 추적에 나선 경찰. 지난 8월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한 곳을 단속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 등으로 1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를 판매하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단속 현장에서 도검 8정이 압수됐고 이 중 일본도 3정은 날 길이만 70cm가 넘었습니다. 도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검 약 18,000정을 점검한 경찰은 3,800여 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그중 1,600여 정은 회수했습니다. 분실 도난이 가장 많았고요. 범죄 경력이나 그리고 정신질환 이력이 확인되어서 허가 취소된 것들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도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 확인을 해나가면서 또 허가 취소 절차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법 도검 거래와 소지 혐의로 검거된 14명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